안녕하세요. 학부모의 자격, 오늘은 수업 시간이 즐거운 아이를 만드는 초간단 학습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일 때도 많습니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수업을 교과서라는 대본을 가지고 교사가 교단 위에서 혼자 벌이는 1인극이라고 생각해보죠. 물론 관객은 아이들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연극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아이는 보는 것이 즐거울 것이고요. 연극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되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 집중할 수 없게 돼서 딴짓을 하게 되겠죠. 결국 선생님에게 지적당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실패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6학년이 되면 초등학생의 70% 정도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습 부진 현상은 고스란히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수업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아이가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공부를 재미없어 하고 힘들어하면 대개 엄마들은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에 보낼 생각부터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일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재미있게 하든 재미없게 하든 성적만 좋아지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은 안 계시죠? 아이들은 적어도 하루 4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가까이 학교 수업을 합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학교 수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학교 수업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는 내려가고 엄마의 잔소리는 점점 늘어가겠죠?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가장 신경 써서 지켜봐야 할 것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가장 먼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가볍게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누구나 학교 가기 싫어하기 마련이란 생각으로 그냥 두었다가는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 학교에 가기 싫다는 뜻을 내비칠 때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또래 간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면 수업 시간이 재미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인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알아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왜 어려워하는지 알아내서 해결점을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 이미 학교에서는 분수 사칙 연산을 배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 아직 구구단을 능숙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구구단을 능숙하게 외우지 못하는 아이에게 분수 사칙 연산을 공부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을 리 없겠죠. 이런 아이의 경우 부족한 곱셈 부분만 보충해주면 어렵지 않게 원래 궤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수업이 아이의 학습 중심이 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엄마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지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리미리 수업을 즐거워하는 아이로 만드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센터에 찾아온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습지도 종류별로 시켜보고 유명한 학원, 또 과외 선생님에게도 맡겨보기도 했지만 아이가 도통 공부에 흥미를 붙이지 못한다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왔다고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약간 긴장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나한테 또 무슨 공부를 시키려고 저러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우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진 아이들은 거의 이유가 같기 때문이죠.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음날 학교 수업 시간표를 가지고 가방을 챙겨 오라고 했습니다. 교과서가 없다면 참고서나 문제집도 괜찮다고 하고요. 아이도 엄마도 전문가라고 뭔가 장황한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 말만 하고 돌려보냈죠. 잠시 후 아이가 혼자 가방을 들고 돌아왔고 저는 가방에 든 교과서를 모두 꺼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의 교과서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다시 가방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사회 교과서를 책상 위에 남겨놓았고 저는 아이에게 다음날 배울 부분을 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펼친 부분은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 설명해 놓은 부분이었습니다. 석굴암, 금동미륵 방가상,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비롯한 유형 문화재와 종묘제례악, 고성 오강대, 승무 같은 무형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재에 대해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석굴암에 가본 적은 있는지, 반가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종묘제례악은 본 적이 있는지, 아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죠. 학원에 붙잡혀 몇 시간 꼼짝없이 설명 듣고 문제 풀고 그럴 줄 알았던 아이는 어느새 웃으면서 말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와 1시간가량 다음날 배울 사회 과목을 미리 공부했습니다. 공부라기보다는 사실 대화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1시간씩 할 필요도 없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뒤 아이는 다시 센터로 왔습니다. 저는 역시 다음날 시간표대로 가방을 챙겨서 오라고 했고 가장 좋아하는 과목의 교과서를 꺼낸 뒤 다음날 공부할 부분을 펼치라고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교과서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공부한 뒤 아이와 면담을 하며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어떤 것을 느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짐작대로 저와 함께 예습한 과목의 수업 집중도가 무척 높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하는 동안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수업 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자신이 잘 설명해서 아이들이 놀랐다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모두 미리 예습을 해간 사회 과목의 수업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상담하면서 그동안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집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걸음마 단계이니 한꺼번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달 동안은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과목 하나만 20-30분 정도씩 예습을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습하는 과목 수를 조금씩 늘리고 대신 시간을 줄여 짧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3개월쯤 지난 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저를 찾아왔는데 짐작했던 대로 학교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는 아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더구나 수업 내용을 빠짐없이 이해하는 완전 학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 공부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였죠. 학교 수업을 공부의 중심에 놓은 결과입니다. 자, 이제 쉽게 아이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로 만들 자신이 생기셨나요? 훈련은 많은 과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같은 것을 정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